누가 이 시구에 탄성거리고 있어? 뭐? 그럼 수소도 누가 만들 거면 수소마.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박성원입니다. 제주도청의 저탄소정책과에서 수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성욱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가보시죠. 요즘 수소를 많이 해요. 네. 수소가 뭡니까, 수소? 수소는 원자기호 1번으로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는 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수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소는 기술력은 높지만 수소를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하고 이 대용량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겁니까, 이거? 수소 자체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십 년간 네. 활용해온 이제 이런 에너지입니다. 이제 다른 에너지와 같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전관리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 있고요. 전문가 기관에서 발표한 그 위험도 분석에 따르면은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보다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수소는 종류가 딱 한 가지인가요? 그 수소에는 다 같은 수소지만 생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색깔이죠?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 얼마나 청정하고 안 청정한가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레이 수소는 LNG를 개질해서 고온 고압으로 개질해서 생산을 하거나 화학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수소 부산물을 포집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요. 아, 그레이 수소. 네. 네. 그레이 수소는 수소 1kg을 생산할 때 약 10kg 정도의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10배 뛰기 하는 거 아니에요? 10배 뛰기 하는 건데 네. 이전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네.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네. 저장을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아, 그 탄소를 또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블루 수소. 네. 또 하나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린 수소는 네.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데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뽑는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만 배출되기 때문에 네.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서 그린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린 수소. 네.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이 수소는 기체나 액체 형태로 저장해서 운송할 수 있고요. 네. 또는 다른 화합물로도 변환해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기체 방식으로 운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튜브 트레일러라는 곳에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액화 이제 마이너스 253도씨로 그 기온을 낮춰서 액화시킨 상태에서 운송을 가능한데요. 이 액체 수소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저장할 수 있고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송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술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 중이고요. 그럼 수소를 이용해서 관련 산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산업이 있습니까? 수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수소는 수송? 라인 맞추시는 거예요? 수소는 수송 분야. 수송! 네. 수소는 이제 차량을 중심으로 한 수송 분야를 비롯해서 네. 전기와 열 등 에너지 분야까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승용차에서 수소 버스, 트럭 같은 상용차, 그리고 수소 열차, 선박, 드론, 농기계나 건설기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혼소 같은 분야까지. 수소 경제는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건가요? 수소 경제. 기존의 탄소 경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죠. 탄소 경제는 저희가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기존의 수송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발전 분야의 모든 분야의 산업을 경제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소를 활용해서 수송도 하고 난방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는. 또 친환경적이겠네요. 환경오염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수소는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전혀 활용 과정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네. 수소는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은 2050년에 대한민국의 이제 수소는 연간 7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룰 거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약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일상생활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수소 주세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수소 충전소가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수소 충전소는 현재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4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배치 계획 네.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정부의 이제 수소 로드맵과 그 전략적 배치 계획을 보면요. 올해 말까지 약 31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 45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0년도까지 1,200개소의 이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국 이 시군구에 각 수소 충전소 1개씩을 모두 구축할 목표로 가지고 있고 주요 도시에 30년에는 20분 이내 그리고 40년에는 15분 이내의 수소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 만들려면은 네. 새로운 땅도 있어야 되고 허 벌판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주세요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반대를 할 텐데 이럴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소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다른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소 충전소를 가보면 충전소 내 가스 감지기라든지 불꽃 감지기, 압력 센서, 인터롭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한 수소 충전소는 우리나라 국회 바로 옆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 바로 옆에 그리고 도쿄타워 바로 옆에도 수소 충전소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수소 모빌리티가 네. 이게 단위고도 있고 상용화가 될 거잖아요. 네. 연비 중요합니다. 연비. 네. 어때요 연비?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kg당 약 100km를 갑니다. 그래서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6kg이 주유가 가능해서요. 약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1kg당 약 13.5km를 갈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요? 충전 시간은 이 승용차 기준 한 대당 약 3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3분이요? 예. 바빠 현대사회 적정한 시간 아닙니까? 아주 적절하죠. 저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네, 수소차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수소차 부품에 있어서 100% 국산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국산하면 그냥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대한민국. 네, 주무관님 아주 시원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